문화협회 사무처장 최영주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연초부터 고민해 왔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원의 업무량을 봤을 때 100%로 하면 30% 정도는 조직 운영, 이사회, 총회 이런 조직 운영하는데 한 30% 정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0에서 50% 정도는 보조금 사업, 그 다음에 30% 정도는 지역의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그동안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지역문화원 진화 프로젝트를 좀 가동을 해서 첫 번째 과제로 지역의 문화학교, 지역문화원의 문화학교에 대한 현황조사, 그 다음에 향후 방향까지 계획을 좀 발전 방안을 좀 세워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문화원들이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화원 직원분들이 듣는 얘기는 주민센터랑 다른 거 해라. 문화센터랑 하는 걸 문화원에서 왜 하느냐. 또는 문화원에선 전통만 해라. 현대 강좌는 뭐 재단이나 예총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식적인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패널들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원의 문화학교 또는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을 올해 연초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TF를 운영하는데 TF 팀장님으로 활동을 해주신 분입니다. 의정부 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의 정민영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먼저 의정부 국장님부터 좀 진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정근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오고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임영웅 씨가 이 바램이라는 노래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죠? 네, 그 노래를 이제 딱 들으면서 오는데 어쩜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잊혀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학교를 제가 1년 동안 만나면서 연구하면서 느낀 딱 핵심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잊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작이 좀 어울리나요?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은 안 되는데, 그렇죠? 네네.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만나면서 사실은 문화원에 계신 원장님도 만나 뵙고 국장님도 만나 뵙고 또 직원 선생님들도 다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세 가지였죠. 우리 문화학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문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예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네.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조금씩 생각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문화학교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본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장님들은 과연 우리가 문화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 강좌 위주의 강좌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별 문제 없어,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답해 주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학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사무국장님들은 문화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어르신의 여가를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회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문화원과 시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으신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문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화학교는 한계에 왔다. 그리고 문화학교에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원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비슷한 이야기이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같은 의견이었죠. 그리고 전통문화 교육기관이라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타기관과 차별화되는 문화원만의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문화 강좌를 통해서 평생학습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빼고 전통 강좌를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문화원의 존립, 문화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색을 입힌 유일무이한 지역 평생학습 강좌의 장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선생님들이 주신 의견인데 선뜻 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자신감 없는 이 표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촘촘히 다시 계속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문화학교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과거의 영광을 가득 안고 있는 영광의 문화학교. 네, 현재는 왠지 주변과 타협하고 따라왔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희망의 미래의 문화학교 모습, 이 세 가지를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쉬운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의 주소는 맞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며칠 전에 연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연천에 그 벽돌 공장을 하던 곳인데 한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어서
이제 폐 공장으로 있던 것을 문화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제 작가 선생님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이제 재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신 이제 전시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 작품이 저를 계속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어쩌면 우리 문화원의 현 주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 강아지 그러면 좀 큰 것 같고 이 개님은 어떤 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피플 테리어. 보통 피플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만나시게 되냐면은 투견장에서 만나시게 되는 거죠. 주변에도 요즘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 투견장에 굉장히 좀 잔인한 모습들이 있는 강아지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피플은 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투견장에서 상대를 마주치면 굉장히 겁을 낸답니다. 그래서 막 떨고 있다가 상대를 마주 보면 그 겁이 한계에 치달으면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죠. 네. 실제로 우리가 문화원이 주변 우리 도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존해 가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타협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혹시 저 그 집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좀 특징이 보이시나요? 그 뾰족뾰족한 게 보이시죠? 네, 이 뾰족뾰족한 송곳 같은 것이 집 안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강아지가 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플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바깥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문화원의 문화학교, 오늘은 이제 문화원의 여러 이야기 중에 문화학교니까 문화학교를 스스로 자꾸 가다놓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을 들어갈 수 없고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지 않을까? 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겹쳐서 보였어요. 네, 작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학교를 이제 이번에 고민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치의 시대가 막 온 겁니다. 지금 2021년 현재의 이야기죠. 네, 우리는 자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이제 자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만 붙이면 됐었죠? 복지만 붙이면 됐습니다. 네, 문화의 복지를 붙이고 뭐의 복지를 붙이고 네, 도시의 복지를 붙이고 네, 복지를 붙이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는 자치를 붙이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경찰자치가 복지도 이제는 자치. 네, 특히 문화가 자치를 만났습니다. 네, 자치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부터 의정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지금 도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민들이. 그러면서 도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자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도시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자치도 갑자기 오니까 버거운데 문화도시라는
또 개념의 하나의 자치 시리즈의 완결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도시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의정부도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도전을 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거고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네. 그런데 이 바탕에는 우리가 잠시 놓고 있었던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문화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바탕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문화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를 풍요롭게 하는 이 풍요롭고 감각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에 대한 이슈를 또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또 시민들은 조연에서 주연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에는 도시를 아카이빙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러려면 열심히 배우고 협업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거죠. 그것이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단어는 여러 개로 풀어져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되게 낯익은 용어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문화원이 조금씩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의정부가 1963년에 시가 된 이후에 과연 의정부는 언론이나 모든 이런 홍보 매체에 어떻게 표현이 됐고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뉴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곳곳에 있는 오래된 노포들, 의정부와 함께한 역사를 갖고 있는 노포들을 시민들이 다시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기록들을 지금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청년도 아니고요.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원 회원님들이신 거죠. 회원님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의정부에서 모아진 수많은 이야기를 의정부는 저희 문화원에서는 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고 의정부 아카이브 기억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건물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저 건물을 보고선 이 슈퍼맨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있는 S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S라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저희 직원 선생님이 S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006년부터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실로 남아있던 건물입니다. 약 300평 규모가 되는데요. 이 공간을 의정부 시민분들이 헐지 말고 이게 낡았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에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의정부시가 이 건물 전체 약 300평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매입만 하고 손을 떼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공간을 시민분들한테 돌려준 거죠. 그러면서 시민분들의 뜻대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청소를 하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꾸미고 모든 과정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용실 자리였던 곳에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 간판을 내리고 이런 간판으로 바꿉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시민을 기억하는 의정부라고 간판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시민들의 아이디어죠. 그리고 한쪽 편에는 또 간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희가 의정부를 알아? 네, Do you know 의정부? 네, 의정부를 알려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정부와 미군이 함께했던 역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나서서 이 역사의 아카이브 작업을 기꺼이 참여를 해서 이 공간 하나하나를 할애받고 꾸미기도 하지만 이 공간에 새로운 호스트가 돼서 지역 주민들을 이 공간으로 초청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맡긴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저희 문화원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무엇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치는 아이디어와 공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런 공간에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의정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역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시민 동아리 분들이 그들의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 공간 한 칸 한 칸씩을 맡아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기록하는 작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을 꾸밀까도 의논을 더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은 시민이 주축이 됐고 그 중심에 있어서 문화원은 또 의정부 도시는 무엇을 했냐면은 지지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원이 그동안에 했던 또 도시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수동적인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제안을 하고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모여서 자기네들이 크리에이티브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능력이 있는 선배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랩을 하는 친구예요. 오수환이라는 친구인데 랩명은 수환오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의정부의 이야기, 의정부의 역사, 의정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주제로 랩 가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혼자서 작업을 했던 것들을 문화원을 찾아오고 문화원과 함께 지역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시민들과 함께 호응을 받아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의정부의 랩으로 하는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붙어서 도움을 주고 계시죠. 의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 문화예술 기획학교라는 것인데요.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맨 끝에 보면은 V자 이렇게 하고 있는 마스크를 써서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제가 보이시죠? 요거 웃어주시는 건데, 네. 청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가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음악가, 그 다음에 공예 전문가, 그 다음에 청년 기획자, 각 분야에서 이미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모여서 다시 기획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한 이유가 다른 이유였어요. 그동안은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거를 배우려고 오셨는데 이제는 도시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미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개개인별로는 다 선생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초보자처럼 모여가지고 다시 기획을 배우고 어떻게 도시와 호흡을 하는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문화원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자의 분야가 아니라 모여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검사소 있잖아요. 네, 그 검사소 앞에 도시의 그 전체가 뭐라 그럴까요? 그 검사소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시설이 돼버린 거예요. 꽃가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소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리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자들이 모여서 시민 기획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거리를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실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잘 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휴식이 필요한 의정부 시민들한테 어떠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원 같은 이런 공공의 영역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이 갖고 있는 영역을 이 쉼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옥상에 있는 빈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서 옥상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초대를 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닭발집이에요. 동네 닭발집. 닭발집의 앞에 몇 평이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면서 이 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들은 내년에 확장이 돼서 도시 전체로 확산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바꾸는 기획자들을 또 가리키고 계속 지지해 줄 곳이 필요하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 문화학교가 새로이 도전해야 될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학교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좀 전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전문화는 프로그램의 전문화도 있지만 운영하는 운영진의 전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우리 문화원 선생님들은 다 국장님도 포함해서 너무 일이 과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학교만 오롯이 내가 책임져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랑 비슷한 다른 곳의 담당자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미치겠어요. 우리 기관 제가 3개의 사업을 1년에 합니다. 무려 하나 두 개도 아니고 3개를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삐처리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랄하세요 이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3개가 아니라 지금 13개 23개의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하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근데 딸랑 3개 운영을 하면서 미치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는 전문화 중에 이 직원 영역에 있어서는 오롯이 문화학교에만 매진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단 한 명의 직원만이라도 그 일에 오롯이 매달려서 이 고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활성화였습니다. 활성화가 바라시는 거라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문화학교의 영광을 찾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쇠를 지금부터 우리는 고민하고 모아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신 의견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네,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이제 문화학교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아니면 진화하려고 노력했죠. 네, 지금의 문화학교는 안 돼. 조금씩 진화시켜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왔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진화가 아니라 전환해야 된다고요. 네, 큰 그림을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하려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을 해달라.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문화학교, 문화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된 표준 규정도 만들어주고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 중에 우수한 사례는 같이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달라. 두 번째는 문화자치 또는 주민자치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가리키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점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문화원의 주요 사업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문학 또는 지역학을 집중해서 차별화된 문화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차별화라는 것은 여기랑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온리원이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문화예술 교육을만 갖고 우리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경기도 31개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학교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축제를 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문화예술 교육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술 강사들과 파트너들이 많은데요. 그 파트너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들을 더 가리키고 지역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역량 있는 직원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이 역량이 있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만으로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조금 더 우리 문화학교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좀 수혈해달라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2022년, 2023년 불과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학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모두 다시 살릴 수 있는 문화학교가 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어 주실 수 있나요? 함께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문화원 원장님들, 국장님들, 직원들이 문화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의정부에서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문화원에서 해왔던 문화예술 강좌하고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문화 자치 얘기도 하고 생뚱맞게 문화 도시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원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술 강좌랑 어떤 차이가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접고 이후에 그런 질문을 좀 남겨두고요. 우리는 문화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문화원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화원을 봤을 때 문화원의 운영 수준은 요 정도야라고 평가되는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수원 문화원은 잘하고 있어, 화성 문화원 잘하고 있어 라는 하나의 문화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원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만 잘한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좋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후의 얘기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